자, 무결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 안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유리 같은 데 보면 결성이 좋다는 얘기 나와요. 깨질 때 이렇게 삐죽삐죽 안 되고 동글동글하게 깨져요. 그 결성이라 그러고요. 무결성, 잘못된 데이터가 테이블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테이블 안에 올바른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결성 제약 조건이요. 테이블 안에 올바른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 5가지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 폴링 키, 난널, 유니크, 체크. 5가지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는 이미 설명했는데 테이블에서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모든 테이블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컬럼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안에 같은 데이터가 없고 모든 데이터가 다 다르고 중복된 데이터가 없고 널이 없고 그 컬럼을 선정해서 걔를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어요. 꼭 유니크하고 중복된 데이터가 없고 널이 없다고 해서 프라이머리 키인 게 아니고 그런 컬럼을 추가하고 만들고 생성해 가지고 걔를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프라이머리 키가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는 값을 이용해서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 작업을 해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하나만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도 SQL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DB에 쌓이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고민하다가 특정 컬럼을 하나 선택해서 그 컬럼에 유일한 값이 들어있으면 동일한 값을 누가 누르려 그러면 못 넣게 하면 되겠죠. 그 기준이 되는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라 그래요. 자,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데이터가 안 들어있고 널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 컬럼을 선택해서 프라이머리 키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프라이머리 키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테이블 만들었어요. 컬럼 1, 컬럼 2, 컬럼 3.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요. 자, 컬럼 1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평상시 테이블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전과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 설정을 하면 이전과 어떻게 다르냐?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지 않고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넣으면 요 데이터들이 들어가요. 3개 다 들어가요. 근데 컬럼 1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하면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는데 세 번째 얘를 넣으려고 그러면 이 컬럼에 같은 값이 들어가게 되죠. 위배된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들어가지 않아요. 데이터 다 넣으면 반드시 커밋 하시고요. 이해되셨죠? 프라이머리 키 설정을 해서 옛날에는 자료형만 맞으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컬럼 1이 같은 데이터가 있죠. 세 번째 넣을 때 얘가 안 들어가져요. 프라이머리 키요 설정하는 이유예요. 같은 데이터를 안 넣게 테이블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설정하는 거예요. 자, 프라이머리 키는 2개의 컬럼에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 테이블 볼게요. 테이블 2 만들고 3개의 컬럼을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2개 나와서 뒤에다가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 콜 1, 콜 2 2개의 컬럼이 합쳐져서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가 된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넣어봤어요. 지금 두 개의 컬럼이 합쳐져서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가 돼서 11 들어가고요, 21 들어가는데, 예전엔 요 세 번째 데이터에서 컬1이 프라이머리 키여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두 컬럼이 합쳐져서 프라이머리 키니까 어떻게 돼요? 2, 3 같은, 둘 다 같은 데이터는 없죠. 들어가진다고요. 얘는 들어가져요. 얘는 2, 3 둘 다 동일한 컬럼이 존재하죠. 얘는 안 들어가져요. 1, 1 얘도 여기 존재하죠. 안 들어가져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들어가는데 둘 다 같으면 안 들어가져요. 왜? 두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했으니까요. 테이블 만들 때 이렇게 두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들 때 테이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정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할 수 있어요. alter 테이블, 요거 add primary key call 1 call 2 두 개를 키로 만드는 거예요. add 테이블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하는데 이 테이블에 추가하겠다는 이야기고, add primary key 이 두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추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실습 좀 하고 폴링키 이어갑시다. 이거 본인 쳐가지고 생각한 것처럼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폴링키 설명해 드릴게요.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가 쉽다 한들 초임들이 실무 가면 테이블에 데이터 넣고 빼고 지우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워낙 복잡하게 테이블이 엉켜 있고 이렇게 폴링키나 프라이머리 키가 설정돼 있으면은 데이터 넣어도 안 들어가고 지워도 안 지워지고 그래요. 이 관계를 잘 아셔야 지울 수 있어요. 폴링키는 예전에 몇 번 설명했죠.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자, 이 테이블에서 BNO가 프라이머리 키죠. GNO가 오른쪽 포도 등급, 포도 박스, 포도 등급에서는 얘가 프라이머리 키죠. 얘가 폴링키예요. 왜 폴링키냐? 다른 테이블에 얘를 기준으로 보면 다른 테이블이죠. 프라이머리 키의 값 중 하나의 값을 갖죠. 1, 3, 2 이렇게 되죠. 얘가 폴링키예요. 폴링키는 왜 만들었냐? 잘 보세요. 여기 박스 정보가 있고 O라는 숫자가 있어요. 혹은 박스 정보가 있고 뭐 널까지도 뭐 허용하는 데도 있어요. 박스 정보가 있고 뭐 6이 있고 새로 넣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새로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그럼 포도 상자 판매하려면 포도 등급이 있어야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얘네들은 찾아 두 개를 조인해야죠. 조인하면 데이터가 살아남는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얘도 뭐 있으니까 살아남겠죠. 이런 애들은 이 조인할 대상이 없어요. 사라져버려. 근데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 데이터일 확률이 있죠. 반드시 팔아야 되는, 판매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가격을 몰라. 문제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데이터를 사용자가 넣을 때 못 넣게 막아야 되겠죠. 얘 나중에 이 테이블이랑 조인할 때 문제가 생겨. 근데 네가 반드시 이 테이블과 조인한 가격이 필요한 데이터만 이 테이블에 넣을 생각이라면 이런 거 넣을 때 내가 얘기해 줄게. 못 넣게 해줄게.
폴링키예요. 그런 의미가. 조인할 때 대부분 얘를 키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은 아니죠. 그리고 조인 결과 사라지는 데이터가 반드시 없어야 될 때는 폴링키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라질 데이터가 들어오면 막죠. 오, 여기 없는 데이터네. 못 넣어요. 위배돼요.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폴링키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조금 여기 보니까 이게 잠깐 읽어봤더니 이거 숫자가 반대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1인데 이 1이 맞아요. 자, 폴링키 만드는 방법이에요. 참조 데이터를 반드시 먼저 기술하셔야 돼요. 얘가 폴링키인데 여기 참조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들 때 이 테이블을 참조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1번 테이블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1번 테이블을 참조하세요 하는데 2번을 먼저 만들면 그 시점에 1번이 없겠죠? 그럼 얘가 1번 없는데요 하고 없어서 못 만들어요 하고 메시지를 던져줘요. 참조 데이터는 반드시 이 참조하는 테이블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자, 컬럼 3를 프라이머리 키로 참조 데이터를 먼저 만들었어요. 이 포도 등급에 해당되겠죠? 위에서 설명한 포도, 그 테이블과 유사한 테이블, 참조 테이블이 되겠죠? 포도 등급. 포도 박스 테이블에서는 이제 실제 참조하는 폴링키를 넣었죠. 이 포도 박스가 되겠죠. 됐죠? 중요한 거는 참조할 데이터가 있으니까 포도 등급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포도 박스를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 참조 테이블을 먼저 만드셔요. 요 얘를 참조하는 요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순서 이게 1번, 위에 게 1번이죠. 2번. 중요한 거는 이게 삭제할 때도 문제가 돼요. 테이블 만들 때 이거 만들고 얘를 이걸 만들고 얘를 만들었죠. 삭제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얘를 먼저 지우면 어떻게 돼요? 얘를 먼저 지워야 되죠. 얘를 먼저 지우면 어떻게 돼요? 얘가 쓰고 있죠. 요거를 얘가 쓰고 있잖아요. 얘를 먼저 지우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지우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뭐 데이터 지우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난감해요. 구조를 잘 아셔야 지울 수 있어요. 뭐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캐스케이드, 그 구조와 캐스케이드 이건가? 이거 있는데 스펠링이 틀릴 것 같은데 하여간 있는데 되도록 쓰지 마세요. 왜냐면 실무 DB를 보면은 모든 DB가 다 연결돼 있어요. 얘는 관련된 테이블 그냥 같이 지워버리라는 소린데 여러분들 테이블 구조 보면 서로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서 하나 지우면 다 지워져요. DB 싹 날라가 버려요. 실무 DB는 본인이 DB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캐스케이드 옵션을 쓰지 않는 게 좋으세요. 잠깐 뭐 연습하는 거야 관계없겠지만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정리해 볼게요. 폴링키 만드는 방법. 다음과 같이 컬럼에 참조할 테이블과 컬럼명을 기술해 주시면 돼요. 일단 이 테이블에 이 컬럼을 폴링키로 쓸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문제는 뭐라 그랬냐? 얘를 참조해야 되니까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이라 할 때 안 되네.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이라 할 때
얘를 참조해야 되니까 뭘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요? 둘 중에 뭘 먼저 만들어야 돼요? 얘 참조하니까 있어야 참조하죠? 이걸 만들고 얘를 만들어야지. 만들어져요. 반대로 삭제할 때는 뭘 먼저 만들어야 돼요? 뭘 먼저 지워야 돼요? 뭘 먼저 지워야 돼요? 이건가요? 이거 얘를 먼저 지워야지 되는데, 왜냐면은 참조하고 있는데 얘를 지우면 참조하는 애가 있어서 안 지워지겠죠? 얘를 먼저 지우고 얘를 지워야죠. 되게 중요해요. 초임들 와가지고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는 할 줄 압니다 하고 이거 하세요 그러면은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 당연히 잘하는 것처럼 뭐든지 사람이 자신있게 얘기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자신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시키면 하시는 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태까지. 이게 이해 안 되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뭐 나중에 이제 데이터 넣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관계가 구성이 되면 데이터 넣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위에 표에서 확인해 봅시다. 데이터 넣을 때 내가 뭐 K라는 사람이 5등급으로 6만원의 데이터를 넣으려고 그래요. 왼쪽에 테이블에 이 정보를 넣고 오른쪽 테이블에 이 정보를 넣어야 돼요. 고민해 봅시다. 이거 그냥 막 넣으면 들어갈까요? 왼쪽 테이블을 넣으면 폴링키 설정이 되어 있다면 위입에 된다고 나오겠죠. 위입에 5가 없잖아요. 반드시 등급을 먼저 놔야죠. 5등급에 6만원 등급을 먼저 놔야죠. 맞잖아요. 등급을 먼저 놔야죠. 그 다음에 얘를 넣어야죠. 5등급에 얼마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얘를 참조 테이블 먼저 넣고요. 다른 테이블 다음에 넣고요. 지울 때는 본인이 2등급을 지워야지 하고 얘를 지우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위배되는 얘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어쩔 거예요? 이거 잘못된 데이터죠? 캐스케이드 옵션 사용하면 같이 지울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전체 테이블 구조를 모르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를 참조하는 또 다른 테이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 때문에 얘가 지워지면 우르르르 다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지우고 싶다. 2등급 정보들을 모두 지우고 싶다. 이 테이블에서 먼저 지우셔야 돼요. 2가 들어있는 데이터는 먼저 전부 삭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지워야 되겠죠. 넣을 때는 오른쪽 참조 테이블에 먼저 넣고요. 지울 때는 이쪽에서 먼저 지운 다음에 지워야 되고, 모르면 못 지워요. 됐죠? 자, 여기는 위에는 테이블 만들면서 참조하는 방법이고요. 밑에는 다 만들어진 테이블 가지고 참조하는 예제예요. 이걸 밑으로 뺄까? 이거 넣어야 되겠다. 이해되셨죠? 이걸 또 여기 넣어줘야 되겠네. 헷갈리니까.
이렇게 테이블만 만든 다음에 밑에 거 참조키 추가한 거예요. 테이블 만들 때 만드는 방법, 만들고 나서 추가하는 방법. 됐죠? 그리고 원래는 얼터도 좀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셀프 조인 같은 경우는 셀프 조인이 필요한 경우는 이거 만든 다음에 추가해야 되더라고요. 참조 테이블이요. 자기 자신을 참조하니까. 셀프 조인 같은 경우는 만든 다음에 추가하셔야 되더라고요. 됐죠? 둘 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해보면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이거 비슷한데 모양이 달라. 그러면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느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쓴 거 볼 때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alter 테이블, 추가할 테이블 이름 쓰시고요. add construct 이름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본인들이 키를 만들거나 컬럼 테이블을 만들거나 이게 전부 오브젝트로 관리돼서 테이블에 들어가요. 딕셔너리라 그래요. 본인이 작업을 위해 만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라 그러는데, 거기에 저장하려면 이 키 이름이 식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식별자 이름을 쓰는 컬럼이에요. 안 나오면 아마 자동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간 본인 이름 줘주면 되고요. 프라이머리 키 컬럼 4, 이 키 이름으로 테이블 2에 요 컬 3에 요 프라이머리 키 추가하겠다는 이야기고요. 폴링 키 추가하는 방법은 테이블에 요 키 이름으로 다 달라야 돼요. 종종 있다 하면 이름을 바꿔서 넣으시면 돼요. 얘도 따로따로 지우고 하셔야 될 건데, 너무 많이, 솔직히 많이 쓰질 않으니까 초임 때 이것까지 신경 쓰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있으면 이름 바꿔서 없는 거 넣으시면 되겠죠. 이름을 알아야 나중에 삭제할 수 있어요. 근데 삭제는 생략할게요. 폴링 키 컬럼 4,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레퍼런스 테이블, 이 테이블에 이 컬럼과 현재 테이블에 이 컬럼을 폴링 키 처리한 거예요. 그죠? 다 만들면은 밑에다가 좀 넣자. 이거 실행하고, 됐다. 여기다. 자, 여기까지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렸고요. 밑에 건 실습이에요. 대충 볼까요? 자, 여기 오른쪽 테이블에 시간이 좀 애매하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중간에 끊길 것 같아요. 어렵죠? 위에 것 좀 한번 좀 시간을 들여볼게요. 요거 만드는 거 확인해 보세요. 금방 만드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1번 맞나? 2번 지울 때 1번 2번 해보세요. 실습해보세요. 한 10분,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한 10분 정도 시간 들여볼게요. 폴링키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 드랍 해보세요. 순서가 틀리면 안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키 추가하는 거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리고, 요 밑에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해보세요. 다음 시간 한 10분 지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실습해보세요. 쉬었다가 실습해보세요. 폴링키 좀 어렵죠?
폴링키만 하면 뭐 이해하면 나머지는 쉬워요. 셀프 도미존, 셀프, 그 다음에 폴링키. 걔네들이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 이후에는 응용이라서 뭐 외워서 되는 게 아닌 것들 세 가지만 잘 하시면 위에 거는 분명히 땀이 저절로 될 것 같고 그냥 물어보자. 하세요. 자, 이 테이블 만드는 거 위해서 만들었고 데이터 없는 상황에서 같이 넣어 봅시다. 얘는 참조 테이블에 들어가고 있죠. 111 들어갈 거고요. 얘는 뭐 들어가겠죠. 얘는 안 들어가요. 컬럼 1이 PK여서 2가 이미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갈 거고요. 지금 2개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테이블에 111을 넣었어요. 1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얘를 먼저 입력하고 얘를 넣으면 안 들어가요. 얘네들이 안 들어가요. 참조할 데이터가 없으니까. 여기에 얘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PK 첫 중복된 애는 없으니까 들어가고요. 폴링키 이쪽 테이블에 2를 가져다 쓰고 있죠. 들어가고요. 얘도 PK 맞고 1 있죠? 들어가죠. 1 또 넣으면 안 들어가겠죠? 얘가 PK에 중복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315는 안 들어가겠죠? 왜 안 들어가요? 5가 참조 테이블에 없죠? 이거 안 들어가져요. 312 또 넣으면 3이 이미 있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겠죠? PK여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PK가 위배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PK 3 이미 들어가 있어서 PK도 안 되고 폴링키도 안 되네. 자, 요 315 얘가 없을 때 얘기네요. 315 이건 바꿔버리자. 415로 바꿔버리자. 이런 데이터를 왼쪽 테이블에 넣고 싶어요. 여기다가 415 넣고 싶어요. 그냥 넣으면 안 들어가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테이블에 자, 미리 넣어야죠. 폴링키가 다른 테이블
3번 테이블에 돼 있네. 이거 잘못 그렸나요? 키죠? 폴링키가 3번 컬럼에 돼 있죠. 이게 같은 게 들어있어서 동작했어요. 이게 아니고 얘네 PK도 얘기했네. 잘못 설명했네요. 잘못 그렸네. 금방 그렸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네. 좀 이따 고쳐볼게요. 아까 것도 나 이게 왜 3인가 그랬더니만 얘는 이게 맞네. 자, 뭐 복잡해졌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게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를 참조하고 있네요. 얘가 BK고 요 상황이죠. 맞나? 확인해 봅시다. PK는 2번 테이블 컬럼 3 맞죠? 얘가 PK네요. 그리고 1번 테이블 1번이 PK고 3번이 폴링키고 그렇게 되어있죠. 다시 설명해 볼게요. 그냥 말로 설명해 볼게요. 이제는 좀 이렇게 하면 맞을 거예요. 자, 얘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림이 잘못됐네. 자, 2번 테이블에 1, 2 아까 저는 이게 충돌이 돼서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3번 컬럼이 PK니까 이게 충돌돼서 안 들어가네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왼쪽 테이블에 111 211 들어갈 거고요. 왼쪽 테이블에 211 또 넣으려면 여기 2가 중복되죠. 그래서 안 들어갈 거고요. 3위로 넣으면 폴링키가 없어서 안 들어가겠죠. 이게 5가 이쪽에 없죠. 안 들어갈 거고요. 자, 1번 테이블에 312 들어가겠죠. 312 폴링키 있으니까 들어갈 거고요. 이게 아까 3위로 넣으려고 그랬죠. 3위로는 어떻게 돼요? 밑에 봐야 되는데 밑에 넘어가면 이게 다 날아가는데 3위로 들어가면 들어가시나요? 3위로 들어가죠. 312 대신에 3위로 넣으면 일단 PK 때문에 안 되고 폴링키 때문에 안 되겠죠. 사이로 넣으려면 이쪽에 폴링키 5가 필요하죠. 5. 아이고 왼쪽에 4, 1, 5 넣으려면 오른쪽에 5를 이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요 5가 이 테이블에 참조할 수 있겠죠. 자, 넣는 방법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삭제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삭제하는 방법 요 왼쪽 테이블을 지운 다음에 오른쪽 테이블을 지워져요. 특정 폴링키 얘를 지우고 싶으면 2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지운 다음에 다 지우고 싶으면 이쪽 거 다 지운 다음에 이쪽 거 1 지우고 싶으면 이쪽 거 2개 지운 다음에 얘를 지우셔야지 지워져요. 딜리트 마찬가지고요. 드롭도 어때요? 얘 참조하고 있으니까 얘를 없앤 다음에 얘를 없애야 삭제가 돼요. 드롭도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오죠?
자, 그 밑에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거 얘는 PK로 설정한 애만 퀄리티 참조 키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콜3가 PK 프라이머리 키였죠?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컬럼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요 밑에 이만큼 내용은 이거 테이블 설명한 거예요. 그동안 배운 거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읽어보시고 요거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넣는 작업 해보세요. 밑에 문제 있는데 얘는 풀지 마세요. 어려울 것 같아요. 위에 거 요까지 해서 이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넣는 거 한번 해보세요. 다 넣고 데이터 다 삭제하고 테이블 지우는 것까지 해보세요.
나머지 제약 조건. 자,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유니크 컬럼명, 변수명 옆에 쓰시면 돼요. 유니크 해당 값의 컬럼에 같은 값을 넣지 못한다. 유일한 값만 들어가는 거예요. PK랑 비슷하죠. PK는 아닌데 이 컬럼에 유일한 값을 넣게 하고 싶으면 유니크 속성을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널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널을 못 넣게 하고 싶어. 종종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반드시 값이 있어야 돼. 널 넣으시면 돼요. 널이면서 유니크 두 가지 다 추가하고 싶으면 한 칸 띄고 기술하시면 돼요. 널이면서 유니크한 컬럼을 만들고 싶다. 이 A3이라는 컬럼은 널을 허용하지 않고 유니크한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A4 0보다 크다. 이건 뭐냐면 여기 조건이 와요. 이 컬럼을 가지고 조건이 와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A4 컬럼이 0보다 크대요. 뭔 소리예요? 이 A4 컬럼은 0보다 큰 수, 양수만 들어갈 수 있는 컬럼으로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도메인이라 그래요. 약속된 값만 넣는 거. DB에서 도메인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본인이 값의 범위를 정하고 싶으면 여기 기술하시면 돼요. 500에서 1000 사이 수식을 넣으면 되죠. 조건식에 넣을걸 여기 넣으면 돼요. 디폴트 값이에요. 사용자가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보통 널이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해두면 널이 아니고 1이 들어가요. 됐죠? 자, 밑에 거는 테스팅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보고서는 테스팅 하세요. 여기까지 테스팅 하시고, 뭐 요런 애들이 있네요. 유저 컨트랙츠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딕셔너리라 그래요. 딕셔너리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라클 정보들, 테이블 만들 때 필요한 정보들을 오라클이 테이블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각종 프라이머리 키나 폴링 키나 유니크 키나 체크나 낱널 유무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테이블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키값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 요거 한번 뭐 쳐보면 되고, 솔직히 초임 때는 거의 쓸 일이 없고 경력자들도 굳이 이런 걸 확인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테이블 만들 일이 개발하면서 거의 없어서 굳이 뭐 이미 다 된 명세서를 보고 확인하셔야지 뭐 직접 확인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여기까지 실습해 봅시다.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실습하기에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예전에 만든 HRDB 좀 한번 봐드릴게요. HRDB 어딨더라? HRDB
여기 있네요. 얘 좀 한번 봐드릴게요. HER 이게 HRDB죠. 아까 테이블은 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키 모양이 있어요. 키 모양 PK를 의미하고요. 이거 뭐 상단은 이거 테이블명이죠. 이거 PK를 의미해요. F 돼 있죠. 폴링키를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게 참조 관계를 의미해요. 참조 관계. 이런 것들 참조 관계를 의미해요. 폴링키 3개니까 다리 많은 게 3개가 이쪽으로 와 있죠. 이거 하나 있을 때마다 참조 관계가 하나 있을 때마다 폴링키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폴링키 3개가 있는데 각각을 한번 봅시다. 잡 ID 어우, 갑자기 짐이 이렇게 많이 나와.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값 중에 하나의 키값을 받죠.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에 여기 들어있는 값 중에 하나를 가져요. 디파트먼트 ID 다른 부서의 키값 중에 하나의 값을 갖죠. 폴링키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매니저 ID 얘는 셀프 조인이에요. 셀프 조인. 이 테이블에 PK를 인플로이 ID죠. 값으로 가지는 컬럼이에요. 자, 그리고 요만큼만 보고 설명해 볼게요. 요만큼만 보고. 이게 참조 관계가 설정되잖아요. 요 요 여러 개 모양이 있는 게 참조하는 테이블이고, 참조되는 하여간 폴링키를 갖고 있는 테이블이고요. 요거 해석을 해볼게요. 이걸 간단하게 옆에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테이블 그리고 이쪽은 하나고 이쪽은 다리가 여러 개고 뭐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두 개가 참조 관계가 있다는 소리고요. 얘가 폴링키, 다리 많은 쪽이 폴링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읽을 때 하나의 A 테이블의 데이터는 반대쪽에 붙어있는 걸 보면 돼요. 여러 개의 B 테이블의 데이터를 참조한다. 0은 없어도 되고, 짝대기는 하나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A의 하나의 데이터는 이걸로 읽으면 돼요. B의 여러 개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도 있고, 하나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도 있고, 참조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고요. 반대로 B의 하나의 데이터는 A의 하나의 데이터에 반드시 참조해야 돼요. B가 존재하면 반드시 A의 하나 존재해야 돼요. 얘를 기준으로 지금 박스 친 걸로 한번 금방 얘기한 거를 말해보면, 여기 보면 다대 1 관계죠. 얘를 기준으로 인플로이스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는 잡이죠. 한 명의 사원은
잡이죠. 직종 이게 반대쪽에 이게 짝대기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의 잡을 가져요. 사원이 한 명인데 잡이 두 개인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잡이 없는 사원도 없고요. 반드시 하나의 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의 잡은 하나의 테이블 기준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잡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명의 사원을 가져요. 프로그래머가 직종인 사원은 여러 명이 있겠죠. 한 명이 사원이 있는데 그 사람 직종은 한 개겠죠. 그런 의미예요. 폴링키 기준으로 그림 그린 거고요. 나중에 설계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인플로이 테이블만 설명해 보면 얘가 PK, 폴링키 각각 폴링키 3개니까 여기 참조하는 테이블이 매니저 아이디는 이 인플로이 아이디를 참조하고요. 셀프 조인이에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걔는 여기 있죠? 얘를 참조하고요. 잡 아이디 얘를 참조하고요. 그래서 한 명의 사원은 하나의 잡을 가지고 있죠. 이 테이블 기준으로 반대편 연결된 거 모양을 보면 되죠. 하나의 사원은 반드시 하나의 잡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디파트먼트 아이디 한 명의 사원은 반드시 하나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죠. 한 명의 사원은 반드시 하나의 사원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매니저. 그렇게 해석이 돼요. 나중에 또 확인해 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건 마무리해야 되겠네. 그래, 히스토리는 좀 복잡해요. 나중에 천천히 확인해 보면 되고요. 잡 히스토리는 뭐 하는 애예요? 사원의 직종을 관리하는 애죠. 사원이 어떻게 직종이 변경되어 가는지 계속 데이터를 추가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테이블이에요. 버리고 지역 테이블 어때요? 여기가 대륙 아니에요. 대륙. 아시아에는 일본, 한국, 중국 여러 나라가 있죠. 하나의 지역은 여러 개의 나라가 있고 하나의 나라는 하나의 대륙에 존재하죠. 일대 다 된 거예요. 일대 안 보이네. 일대 다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도시죠. 하나의 나라에는 여러 개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의 도시는 반드시 하나의 나라에 속해 있죠. 그리고 하나의 부서는 하나의 지역이 있는데 하나의 지역에는 여러 개의 부서가 있네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답 참조한 거예요. 이 부분이 참조되는 테이블이고 폴링키를 갖고 있겠죠. 이 테이블이 두 테이블 관계에 폴링키를 가지고 있어요. 다 모여. 됐죠? 대충 한번 나중에 설계할 때 또 설명해 드려 볼게요. 한 번에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씩 그런 게 있구나 하다가 나중에 설명할 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니? 데이터베이스도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기초 문법 설계는 뭐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어디 갔어?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여기 이 뒷부분은 여러분이 원래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세요. 밥 먹고 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정리해 드려 볼게요. 제약 조건 유니크 유일한 값을 갖는 거고요. 너를 허용하지 않는 거고요. 두 개 합치면 거의 PK랑 유사해요. 너를 허용하지 않고 유니크한 값을 가지고 PK가 아닐 뿐이지. 체크 요 컬럼에 들어갈 값의 범위를 정의하는 거예요. 외어절에 올 수 있는 거 쓰시면 돼요. 디폴트 널 들어갈 때 값을 세팅을 안 해가지고 널이 들어갈 때
값이 세팅이 안 돼 있는 값은 널이 들어가는데, 디폴트 속성 해놓으면 사용자가 세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팅된 디폴트 값이 들어가요. 디폴트 값 됐죠? 이거 확인하시고 밑 거 좀 해보시고, 딕셔너리 우리가 만든 딕셔너리 확인해 보시고, 여기까지만 하세요. 진짜 확인해 보세요. 사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사원이 새로 생겼어. 그래서 사원을 넣어요. 근데 걔는 새로운 부서의 사원이기 때문에 기존 사원이 또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여기는 기존 테이블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거 새로 넣었지만 기존 거는 기존 테이블 새로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 처음에는 그냥 먼 외를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커져요. 예외는 아니요. 그래요. 예외 상황을 두고 보면 힘들어요. 정답을 하나 외워놓고 거기 시스템을 찾아보고 얻어나는 거에 대해서 오, 힘들어지 않아요. 근데요.
동일한 것들을 가져야 되죠. 좀 폴리티는 어때요? 왜 폴리티가 되냐면 부서명을 표현하려면 부서명 식별자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져와야지. 테이블 만들면 데이터는 다른 테이블 보고 이거 보고 거기 쓰고 있잖아. 그래서 PK가 이해로잖아요. 어때요? 새로운 등급이 들어올 때만 값이 들어가죠. 근데 왼쪽에 소스박스에 데이터 넣을 때 고민해보세요. 그 등급 테이블에 있는 값 중에 하나를 왼쪽 박스 테이블에 지냈네. 넣어야 앞뒤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1번 상자는 1등, 2번 상자는 2등, 3번 상자는 5등, 4번 상자는 5등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등급 테이블에 이 들어있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는 거랑 거기에 때려맞추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막 그냥 테이블 부분을 했었어요. 이걸 봐야 내가 여러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넣어야 되는 것들을 나쁜 테이블 좋은 대상이 조금 높게 안 되고 사람 머리로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게 안 들어가요. 반드시 오른쪽에 미국이 들어있어요. 왼쪽에 들어간다. 창조하고 있으니까 있는 데이터 오른쪽 테이블 PK에 하나만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없는 부서 보이는 데이터 들어갈 때 새로운 부서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넣느냐. 넣어서 넣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부서에 할 때는 여기 넣고 싶으면 여기 그걸 넣은 다음에 그런데 요즘 생각한 오래된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테이블 넣을 때 부서가 있어야 사원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띄우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한 거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여기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적용할 때 적용하려면 해야 돼. 또 적용해야 될 것 같아. 코밋하면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치부가 되는 거고. 지금 이 작업을 시도하고 싶으면 여기 이 작업을 우린 눈에 보이지만 컴퓨터 껐다 키면 없어져 있어요. 컴이 다 나오고. 이제 데이터 넣었잖아. 안에 있는 데이터 삭제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도 드랍해고 딜리트 테이블 어떤 걸 삭제? 코드 등급 삭제 그레이드 먼저 한번 삭제해 봅시다. 그레이드 GRAD 테이블명 잘못 맞는 것 같은데 이상은 딜리트 테이블은 없어도 돼. 테이블이 그레이드 넣어가지고 딜리트 그레이드 안 지워지죠? 안 지워지죠? 박스 먼저 지워야 되죠? 이제 그레이드 지워봐요. 박스가 다 지워지고 나야 그레이드 지울 수 있다고. 왜? 그레이드 데이터들을 내가 쓰고 있잖아요. 박스가 쓰고 있잖아요. 숫자하고 데이터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시네요. 이 드롭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 박스를 먼저 드롭해야지. 그레이드를 먼저 드롭하면 아니 얘가 참조하고 있잖아. 이거 지우고 얘를 먼저 지워라. 지우고 잘 돼요. 이거 먼저 지우려면 지우는 거예요? 아, 만드는 거. 이걸 먼저 만들기는 위에 걸 먼저 만들어. 위에 잘못했고 만들기 있는데 얘를 먼저 만든다고. 밑에 걸 먼저. 위에 이렇게 되는 거야. 번호 번호 같은 라인 번호 이렇게 이거 만들기 하시면 이거를 먼저 만든다. 이거를 내리면 그다음에 이거 만들어야 돼. 그냥 이렇게 해서 얘를 신고하고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 이거 없잖아. 얘를 먼저 만드는 거 없다고. 안 만들어져. 지울 때는 얘를 지우면 이 참조하고 있는 게 지워지면 문제 생기는 거야. 이거를 지운 다음에 지워지고